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가 충격적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이것이 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0.246%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성장을 했고요. 이것은 24년 1분기 플러스 1.3% 성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분기별 위축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0.1%죠. 0.1% 감소해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5월 11일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나라를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3.219%, 중국이 1.2%, 캐나다가 0.4%, 독일도 0.4%, 프랑스도 0.127%, 주요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일반 관세 10%를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마이너스 0.069%입니다. 한국보다 위축이 완만하죠. 이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결과보다는 우리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게 지금 이 부진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분기, 즉 1년 동안 세계 주요국 성장률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24년 1분기에는 플러스 1.3% 성장으로 37개 주요국 OECD 가운데 6위 기록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28%로 32위로 급락했고요. 3분기에는 플러스 0.1%로 26위, 4분기에는 플러스 0.066%로 29위. 이처럼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역 조건 변화를 반영하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하죠. 이것은 25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24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감소하여 GDP 감소폭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더 위축되었다는 걸 나타냈죠.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양을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수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득과 구매력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뭐냐? 첫 번째,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전기 대비 3.2% 마이너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역시 전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소비마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1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위축된 거를 정부 소비라도 상쇄해 줘야 되는데 정부 소비마저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동시에 그리고 큰 폭으로 위축된 것은 한국 경제 내수 기반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그리고 외부 충격뿐만 아니라 내부적 불안 요인도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25년 주요 기관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5년 연간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1분기 실적이 애초에 플러스 0.2라는 가정하에 나온 겁니다. 근데 플러스 0.2로 가정했는데 마이너스 0.246%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1% 성장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IMF 국제통화기금도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
2%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6%포인트 확 깎아서 1.5%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G20 국가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1.0%포인트 낮춰서 원래 1.7%였는데 0.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는 24년에는 2.1%로 예측했는데 올해는 1.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0.7% 전망, 이것은 추가 부양책 없이는 1% 성장도 어렵다는 경고로서 25년이 자칫 잃어버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 위험 요인을 보면 먼저 글로벌 교역 환경이 악화됐죠. 첫째로 미국발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됐고요.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돼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교역 위축,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가 큰 이유고요. 두 번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인 과도한 가계부채가 있다는 것.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지금 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에서 2.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침체. KDI는 25년 건설 투자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 불안정, 그 다음에 암울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의 부정적 피드백 고리를 형성해서 더욱 위축,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합니다. 고령화, 낮은 생산성, 구조개혁 지연, 이런 것들이 잠재 성장률 하락을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변동성, 우리나라 수출의 1등인 반도체 경기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경제 둔화, 주요 교역 상대국,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이죠. 여기에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당연히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런 세 가지, 잠재 성장률 하락, 반도체 산업 변동성, 중국 경제 둔화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지금 확대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1,500원대로 갔다가 지금 1,3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자본 유출 가능성, 미 국채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 인상은 수출 감소죠. 수출 감소는 기업 수익 악화, 그 다음에 투자 축소, 고용 부진, 결국 내수 소비 위축, 이렇게 계속 비셔스 서클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퍼펙트 스톰 가능성까지 오는 것 아니냐.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알려진 미지수라고 하죠. known unknowns. 이것 때문에 예측이 불확실하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가계,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높은 가계부채, 그 다음에 좀 다른 곳들에 비해서 경직된 노동시장, 그 다음에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수출,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경기 악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AI 및 반도체 수요가 그나마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성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죠. 다행히 추경을 편성했죠. 13조 좀 넘는 금액을. 그 다음에 일부 수출 품목이 선전하고는 있습니다. K뷰티나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방산.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25년 물가 상승률이 1.7에서 아까 2.1%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는 한국이 그래도 견조한 경제 기초 체력이 있다.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한적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극복,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합니다. 추경 13조 8천억 통과했죠. 이거를 3개월 안에 70% 이상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추가로 9조 8천억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추가로 새 정부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전략적인 자금 배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부문 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 스타트업 여기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및 투자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구매세 인하라든지 숙박 쿠폰 지급, 투자 인센티브 같은 소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균형 있는 통화 정책을 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현행 금리 수준 유지하거나 향후 인하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4월 기준금리가 2.75%잖아요.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성장이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시켰는데요. 만약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성장 하방 위험이 더욱 커진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 활력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겠죠. 그거는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꺼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겠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끌어내서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내수 활력 회복 이것들은 단기적인 것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규제혁신을 과감히 해야 되고요. 정년 연장 또는 정년 유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되고요. 윤석열이가 못한 사기친 연금개혁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 육성해야 됩니다.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겠죠. AI, 바이오, 로봇 이런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되고요. 2차 전지, 조선, 철강, 자동차 원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죠. 이것들을 더욱더 혁신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대외 경제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다변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엊그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백악관 다녀온 건 참 잘한 일이죠. 이런 통상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고요. 수출 시장 다변화, 지금 1위가 중국, 2위 미국, 그리고 뭐 인도, 일본 여기에 치우쳤지 않습니까? 다변화해야겠다. 그 다음에 투자 및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투자 유치를 확대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늘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해야 됩니다. 법인세 깎아줘서 뭐 대기업들이 투자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른 인센티브, 다른 당근 전략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수십조씩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 효율성 제고해야겠죠. 윤석열이가 망쳐놓은 R&D 구조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겁니다만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되고요. 우수 외국 인재도 들여와야 되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패스트 팔로워 모델은 이제 안 됩니다. 프론티어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는 수준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위험 감수하는 문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 기초 연구 강화, 이런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보호무역 심화,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 경제정책이 외교, 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친 이런 외교, 안보, 대외정책, 이것들에 대한 면밀한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파이팅은 충격적인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46%, 지금까지 발표한 19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는 지점에서 현황 진단, 전망, 간단한 정책 제안으로 이슈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